제40강 패러 비행입니다. 드디어 비행 이론 마지막 강좌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이번을 일주일 늦추는 덕에 다행히 강의 끝내고 병원에 가게 돼서 저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뭐 잘 되겠지만은 혹시 몰라서 이것은 끝내야겠다 해서 의사 선생님과 한바탕 혼나면서 일주일 연기해놓고 이번을 연기해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보고, 여러분도 지금 강의를 안 하면은 퇴원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을지 몰라서 미리 한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0강의 패러비행은 우리 이제 경량항공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은 요즘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다,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패러글라이드란 것은 별도의 어떤 동력 장치 없이 사람이 달리거나 또는 제자리에서 바람을 안고 이륙해서 비행할 수 있도록 낙하산과 행글라이드 특성을 결합한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드 타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끔 뭐 해수욕장을 가거나 아니면은 TV에서 나오니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람을 안고 뛰면서 타는 것을 봤는데, 패러글라이드는 양력을 받는 날개와 비행 시에 체중을 지지해주는 하네스, 체중 지지해주는 걸 하네스라고 합니다. 또는 비행자 어떤 무게를 날개에 분산시켜주는 산줄이라고 하죠. 산줄. 또 산줄을 체중 지지해주는 하네스에 연결하는 라이저, 이걸로 구성이 되는데, 바로 동력이 없습니다. 인력 활공기입니다. 사람이 뛰어가지고 바람을 맞고 가거나 아니면 부는 바람에 그걸 타고 가거나 뭐 둘 중에 하나니까, 자체 중량이 70kg 미만인 행글라이더하고 패러글라이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패러글라이더 역사는 뭐 1984년에 프랑스 뭐 등산가가 만들었다 뭐 있는데, 그것은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나라도 뭐 80년대 뭐 소개가 바로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가끔 동호회도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개를, 우리는 패러글라이드 날개를 캐노피라고 합니다. 캐노피 하면 우리 보통 처마 밑에 하는 거 뭐 하듯이 패러글라이더 날개가 보면은 캐노피처럼 돼 있다 해서 캐노피라고 하겠죠. 캠버는 우리 뭐 비행기 캠버하고 똑같습니다. 캠버는 뭡니까? 우리 날개, 비행기 날개 단면을 봤을 때 앞전에서 뒷전까지 연결한 선을 시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날개 밑에 면하고 윗면하고 가운데 중심선을 쭉 연결한 걸 보고 평균 캠버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평균 캠버선하고 그 시선하고 차이, 그걸 보고 캠버라고 그러죠. 그럼 그 캠버가 클수록 양력이나 항력이 좋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위쪽이 더 봉긋하게 솟아 올라 있으면은, 평평한 것보다는 위쪽이 좀 올라와 있으면은 양력 항력이 좋다, 그 말입니다. 뭐 시선이라는 말 그대로 날개 앞전에서 뒷전까지 이렇게 날개가 있으면은 제일 앞에 부분에서 제일 뒤까지 연결한 선, 그걸 보고 시선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앞전 반경이라는 것은 앞에가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는데 그 라운드의 반경입니다. 거의 클수록 양력이 많이 발생하고, 앞전은 날개 바로 앞부분이고 뒷전은 날개 제일 뒷부분이고, 그것은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줄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날개하고 탑승자를 연결하는 줄입니다. 그 위에 있는 캐노피하고 타고 있는 탑승자를 연결하는 줄이 산줄입니다. 이것은 바람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질기고 가는 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체 아래면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그래야 평평하게 되니까 간격으로 산줄이 달려있고, 뒷부분에는 어떤 방향 전환과 속도 조절하는 조정줄도 있고, 또 탑승자 무게를 날개에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산줄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저라는 것은 각 여러가지 산줄들을 묶어서 하네스는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체중을 지중에 지지해주는 거, 그 하네스죠. 거기에다가 연결해주는 끈입니다. 그 날개 앞쪽에다가 산줄을 묶는 전연 라이저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산줄을 묶는 후연 라이저로 나누어지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듣는 걸로 끝내도 됩니다. 우리가 패러비행을 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고자 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TV에서 봤던 거 아니면은 취미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제가 하는 것이 저건 저거 아닌데 틀렸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네스 계속 나왔었죠. 탑승자가 날개에 매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안전벨트입니다. 동체에 착륙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비상 낙하산도 위험할 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접어져 버리거나 하면 떨어지니까 그럴 때 쓰기 위한 낙하산도 우리가 가지고 다닙니다. 비상 낙하산 장착도 거기다 하게 되어 있죠. 하네스. 그 다음에 브레이크 줄. 이것도 브레이크가 있죠. 날개 뒤쪽 끝에 연결돼 가지고 패러글을 조절하는 줄로 잡아당기는 힘으로 좌우 회전도 하고 속도 조정도 하고, 기타 부속 장비 필요한 것들이 그 외에도 반드시 안전사고가 있으니까 머리에 부딪히면 안 되니까 헬멧이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도 반드시 턱받침이 있는 걸 써야 한다 했으면 턱이 이제 위험하니까. 또 장갑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산줄을 계속 잡고 있을 때 굉장히 그 힘도 팽팽하고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찰 때문에 손바닥이 까지기도 하니까 비행 중에 보호도 하고, 또 올라가면 또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갑이 있어야 하고, 또 보안경 같은 경우 보통 밑에서는 그냥 눈을 감으면 되지만은 비행 중에 갑자기 눈이 부시거나 어떤 먼지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눈을 감으면은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경을 써줘야 할 거고, 그 다음에 비행복이 좋죠. 고도가 높아지면은 굉장히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방풍 방한되는 비행복 또는 패러 전용 신발도 있으면 좋겠고, 또 비상 낙하산은 돌풍이나 어떤 기상이 잘못해가지고 조종사가 위험할 때 쓰이니까 낙하산도 있어야 할 거고, 그 외에도 비행 계기 간단하게 언덕에서 뛰어내릴 때는 관계없지만은 상당히 장거리 할 때는 어떤 상승계랄지 고도 같은 것도 정확히 맞아야 하니까, 또는 GPS도 있어야 하고 내가 어디 가고 있는가 그런 것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전기 있어야 할 거고, 어떤 불시착이나 했을 때 누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무전기 같은 거 비상 필수품입니다. 그 다음에 비행 원리는 날개 윗면에 작용하는 부압 마이너스 압력, 그 다음에 아래면에 작용하는 정압 플러스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 날개하고 똑같습니다. 그 양력으로 패러글라이드를 뜨게 한다. 패러글라이드에 작용하는 힘은 양력이 이제 제일 큰 힘이죠. 공기가 아래에 어떤 정압 높은 압력이 위에 낮은 압력으로 해서 양력을 생기게 하는 거. 그 양력이 바로 리프트죠. 그래서 날개 면적이 클수록 양력이 발생하고, 속도가 증가하면 양력도 증가하고, 양력이 커야 착륙할 때 착륙 속도가 느려가지고 안전하게 착륙했다. 이것은 우리 비행기하고 똑같죠. 우리가 착륙할 때 어떻게 해요? 플랩을 내려가지고 면적을 넓혀주죠. 그러듯이 이것도 날개 표면이 크면은 넓으면은 천천히 내릴 수 있습니다. 양력도 많고, 항력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우리 항력은 똑같습니다. 비행을 방해하는 힘이고, 중력은 하중이고, 그러니까 탑승자 무게랄지 그런 것들이고, 추력은 항력의 제관에서는 앞으로 가는 힘이 추력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비행기하고 똑같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공 비행이라는 게 있는데, 활공이라는 게 뭐냐? 활공이라는 것은 무동력으로 동력 없이 실속하지 않고, 이것도 실속이죠. 않고 일정한 속도로 비행하는 것을 우리가 활공이라고 합니다. 글라이더가 활공기죠. 무동력으로 실속 없이 일정한 속도로 비행하는 것을 활공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큰 새 독수리나 그런 게 보면은 가끔 아무 날갯짓 안 하고 빙빙 돌고 하는 거, 그게 활공이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 3축 운동을 합니다. 가로축을 기준으로 하고, 세로축 기준으로, 수직축으로 이렇게 똑같이 피칭, 요잉, 롤링 다 합니다. 활공장에 어떤 조건이 있는데, 활공장에는 일반적으로 아무 데서 하는 것보다는 이륙 경사도가 25도에서 30도 정도 완만한 경사가 좋다. 그다음 바람은 마찬가지로 바람을 안 해야 하니까 정풍이어야 하고, 충분한 이착륙 공간이 있어야 하고, 또 지면은 평탄하고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이것은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경사도는 25도에서 30도 정도. 그 다음에 비행 이륙에 적합한 바람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바람 속도는 25km, 시속 25km 이하여야 한다. 그 이상 되면은 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하겠죠. 25km는 굉장히 빠른 겁니다.
우리 사람이 보통 걸어가는 게 4km니까 그보다 47, 24, 46, 24 6배 이상 빠르게 가니까 굉장히 뭐 자전거 타는 것도 상당히 빠르게 가야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적당한 바람은 보통 시속 16km 정도 정풍이면 참 좋겠다. 돌풍이 없어야 한다. 돌풍이 있으면은 위에 접어져 버리면은 바로 그대로 추락이니까 돌풍이 없어야 한다. 바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비행기도 그러지만은 풍속호 분류는 4단계 5단계인데 보통 10에서 16km 시속 이것이 4단계. 이게 우리 초보자들이 쓸 수 있는 초보자들이 가장 저감한 속도입니다. 16km 이하. 대개 어떤 굴뚝에 연기가 나오면은 45도에서 60도 정도로 이렇게 연기가 45도에서 60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서 나오는 경우, 또는 작은 가지 잎사귀가 살랑살랑 흔들린 경우, 그것이 시속 10에서 16km.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되게 외운다면 뭐 16km 정도가 좋다. 25km 넘으면 안 된다. 그 정도는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단계는 17에서 25, 16 다음 단계입니다. 연기가 90도로 기울인다. 말은 굴뚝 끝에 연기가 바로 바람 방향으로 그냥 바로 흐른다. 그 다음에 잎이 없는 나무 가지도 움직인다. 잎이 없는 그냥 가지만 있는데도 그 가지가 움직일 정도. 아주 큰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먼지가 밑에서 인다. 그것이 시속 17에서 25km입니다. 이건 비행은 가능한데 초급자는 안되고 숙련자들이 쓸 수 있는 그 가능한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2인승 비행을 처음에는 많이 씁니다. 배울 때 텐덤 플라이트라고 하고 텐덤 비행이라고 하죠. 텐덤 비행, 이것은 2인승. 처음에 배우거나 할 때는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하니까 이렇게 둘이 타가지고 이론 가르쳤던 것을 실기하면서 배우는 거. 2인승. 그 다음에 26은 뭐 똑같습니다. 정풍 비행 가능 풍속에 앞서서 계속 달리면서, 이것도 기체라 그럽니다. 낙하산체인 거. 기체가 머리 위로 올라오면 산줄을 확인하면서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하고, 조정줄을 잡은 양손을 가슴 높이에 위치한 상태에서 계속 뛰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동하는 도중에 라이저하고 산줄에 갑자기 힘이 없어져 버리면 그때는 뭐 볼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접혀버려 있거나 더 이상 바람을 못 받은 거니까 그때는 즉시 이륙을 중단해야 합니다. 처음에 산줄이 팽팽하다가 갑자기 산줄에 어떤 힘이 없어진다, 그 말은 위에서 안 보이지만은 이미 접혀버려 가지고 바람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계속 가봐야 이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이륙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활공하려면 먼저 조정을 해야죠. 그러면 조정소를 이제 조정할 때는 조정줄을 당겨서 조정하는데, 라이저에는 왼쪽 오른쪽 조정줄이 하나씩 있습니다. 라이저가 왜요? 산줄을 묶어서 안전벨트라고 하는 그 하네스, 거기에다가 연결해주는 끈이 라이저입니다. 조정줄을 당겨서 조정하는데 라이저에다 왼쪽 오른쪽 조정줄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한다거나 회전하거나 이럴 때 한쪽 줄만 당기고 하면 그쪽으로 뭐 회전이 되겠죠. 속도 조절은 양쪽 조정줄을 같이 당기면서 속 줄어들고, 반대로 양쪽 줄을 뭐 가슴보다 더 높이 위로 올려주면 속도가 빨라지고 바람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조정술은 이제 전문적으로 배워야겠죠. 되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그리고 실제로 이거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이거 쉬운 건데 하시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방향 전환은 비행 중에 방향을 전환할 때는 원하는 진행 방향으로 체중 이동도 같이 한다. 체중을 안 옮기고 방향만 하면은 따로 놀죠. 우리 비행기도 그렇습니다. 체중할 때 방향하고 같이, 그래서 조정줄을 부드럽게 가슴 높이로 당겨줘야 하고, 조정줄을 당겼다가 바로 풀어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니까 방향 전환이 되고 있는데 놔버리면 거의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 완전히 될 때까지 그 상태로 당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거기서 놔줘야 그대로 정상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다 보면은 크래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걸음. 크랩이 개죠. 그 이제 이런 데는 어디냐면 산 능성을 따라서 가고 할 때는 산 바깥쪽 약간 이제 방향 전환을 시켜가지고 측면으로 비행해야 산하고 평행하게 갈 수 있는데, 그걸 보고 개걸음 비행, 크래빙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비행 중에 날개가 접혀버릴 수 있습니다. 뭐 돌풍을 만났거나 그럴 때는 날개가 접혀버리는데, 한 번에 접혀버리면 굉장히 난감하겠지만은 되게 한 번에 여기보다 한쪽부터 접히니까 그럴 때는 바로 접히지 않은 쪽으로 몸무게를 바꾸고 접힌 쪽에 탈탈 털어가지고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도 말이 그렇지 실제로 타면은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행 중에 날개가 접혔을 때는 돌풍이나 난기를 만나고 접히면은 접힌 쪽으로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체가. 그러면 빨리 접히지 않은 쪽으로 체중을 이동하고 아는 쪽에 조종줄을 당긴 상태에서 접힌 쪽 조종줄을 툭툭 튕기는 거, 펌핑한다 그러죠.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털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풍향은 바람이 어디서 분가 할 때는 여기서는 따로 어떤 이제 활주로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어떤 밑에 있는 풀이나 나뭇잎이 어떻게 흔들리는가, 밑에 있는 마을의 연기가 굴뚝의 연기가 어떻게 하는가, 자동차 먼지가 어디 바는가,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비행은 말 그대로 기류를 이용해서 어떤 상승 비행도 할 수 있고, 그럴 때는 경사면을 이용해서 사면 비행한다거나, 멀리 갈 때는 열상승풍을 사가지고 열상승 비행을 하는데, 되게 이런 경우는 이제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가지고 크로스 컨트리라고 해가지고 장거리 비행, 크로스 컨트리 장거리 비행이죠. 되게 열상승 비행해가지고 높이 올린 다음에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 장거리 비행, 산악횡단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숙련자들만 할 수 있지. 그래서 초보자들이 장거리 비행 나섰다는 큰일 납니다. 크로스 컨트리. 그 다음에 착륙. 착륙은 똑같습니다. 착륙 시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답니다. 이것은 이제 정풍으로 우리 비행기처럼 안전하게 착륙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할 때 잘못해가지고 발을 접지르거나 하면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정풍으로 착륙해야 하고, 착륙하기 한 1, 20m 전에 이미 준비해가지고 발이 지면에 닿기 바로 전에 양손을 허리 아래로 당기면서 상체를 숙이고 닿자마자 그대로 달려서 날개가 나보다 더 뒤로 오게 그렇게 달려야 한다 이겁니다. 달려야만. 왜냐하면 그게 관성이죠. 내가 계속 착륙하려면 내 몸이 앞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서버리면 바로 엎어지니까 그대로 달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날개가 내 뒤로 떨어지도록 빨리 달려가야 한다. 그런데 너무 높은 고도에서부터 착륙 준비하면 안 됩니다. 고도가 너무 내려야 하는데 고도가 너무 높다 할 때는 거기서 빙빙 돌 때 보통 회전보다는 팔자 회전, S자 같이 이렇게 S자로 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릴 때 밑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뭔 소리를 내가지고 악을 쓰거나 해가지고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내가 내리고 있다 조심해라 하고 해주는 것이 좋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어떤 이제 비행 규칙도 많이 있습니다. 비행 규칙은 비행자가 어떤 둘이 정면으로 마주쳤을 때는 서로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다 우측 통행하면 되고, 비슷한 고도에 추월할 때도 마찬가지. 안전거리 확보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추월하고, 우리 경량항공기도 똑같죠. 이것은 직각으로 마주쳤을 때, 직각으로 할 때는 그대로 가면 부딪히죠. 그럴 때는 항상 우측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진로권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비켜줘야 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좌측으로 좌회전해 주면 되고, 두 개가 같은 고도 방향으로 진행할 때는 오른쪽에 양보하고, 예를 들어서 사면 비행 중에 산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산 능선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방향을 전환할 수 있죠. 안에 있는 사람은 갈 데가 없으니까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비켜주면 됩니다. 그 열상승 중일 때는 위에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고, 그런 나름대로 규칙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TV에서 봐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또 안전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에 관한 것들. 그 다음 상승 비행이라는 게 있는데, 상승 비행은 어떤 산사면에서는 사면 비행, 또는 상승 열기류에 진입해 갖고 하는 열비행, 강풍에서 발생하는 웨이브 비행, 웨이브를 이용하는 웨이브 비행이랄지, 이런 산악 횡단, 크로스 컨트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자세한 건 저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안전. 그다음에 비행 전에 탑승자 건강 상태, 비행할 장소 기상, 기체가 온전한지, 이착륙장 주변이 안전한지 그걸 먼저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이륙 전에 무전기나 또는 장비 같은 게 제대로 챙겼는지, 그 다음에 풍속이 조금 전에 말했죠. 16km 이하면은 초보자가 좋고, 아무리 빨라도 25km 넘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고압선이나 강저수지 이런 장애물이 있는 데는 절대 비행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을 확인해서 다른 비행자나 그런 것은 충분히 거리를 둬야 하고, 장비 특히 이것은 안전한 환경이니까 공인된 장비를 쓰고, 불시착이나 사고 대비해서 혼자 타면은 위험하다. 반드시 단독 비행하지 말고 2명 이상 해가지고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도 별도 동력장치 없이 사람이 달리거나 제자리에서 바람을 안고 이륙하여 비행할 수 있도록 낙하산과 행글라이드 특성을 결합한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게 뭐냐? 패러글라이더라 했죠. 패러글라이더. 자, 날개와 탑승자를 연결하는 줄, 이걸 뭐라 한다 했어? 산줄이라 한다 했죠. 산줄. 바람의 재앙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즐기고 가는 줄은 산줄이다. 패러글라이더의 필수 부속 장비가 아닌 것은 헬멧, 안전을 위해서 머리에 헬멧, 보안경, 먼지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고 보안경, 비상 낙하산, 갑자기 돌풍이나 불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비상 낙하산, 신호탄은 필요 없죠. 무전기가 있으니까 뭐 신호탄이 필요 없습니다. 4번 무동력으로 실속 없이 일정한 속도로 비행하는 것을 뭐라 하냐? 활공 비행하죠. 활공, 글라이딩, 글라이더. 무동력으로 실속 없이 일정한 속도로 활공이라고 합니다. 자, 비행 및 이륙의 적합한 바람 조건을 뭐라 했어요? 바람은 최대 속도는 25km, 적당한 것은 16km 정도 시속, 그리고 정풍이어야 한다, 돌풍이 없어야 한다,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뭐 그 다음에도 뭐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아무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열 상승 비행을 연속 실행하거나, 그 말은 높이 올라가거나, 열 상승 비행은 높이 올라가거나 높은 열 상승으로 고도를 높인 뒤에 이동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산악 횡단, 크로스 컨트리란다 있죠. 이것은 크로스 컨트리, 고도 기술, 기상, 지식,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이건 숙련자만 하는 거죠. 장거리 일할지 높이 올라가야 하니까. 비행자가 정면으로 완주할 때 서로 우회에 비행한다. 오른쪽으로 한다 했죠. 서로 오른쪽으로 비키면 됩니다. 안전 수칙 중에 틀린 것은 뭐냐? 이륙 전에 무전기 등 장비 부속품 확인하고 날개 위치 이상이 있는가 맞죠? 풍속이 25km 넘으면 안 되고 16km 이하인 상태에서는 이것이 초보자는 적당하고, 이륙기 이상이 발견되고는 바로 비행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공인된 장비를 사용해야 하고 맞고, 불시착이나 사고에 대비해서 단독 비행하면 안 되고, 비 오는 날에는 고압선이나, 뭐 비 오는 날은 안 해야죠. 뭐 비 오는 날엔 고압선 따지고 뭐 따지고 할 거 없죠. 비 오는 날에 무슨 이거 강저수 있는 곳을 피한다, 이 말은 비 오는 날은 안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드디어 마지막 강의 비행 이론 40강 끝냈습니다. 저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입원하기로 하고, 운이 좋게 빨리 태어나면은 또 그때 나머지 서로 뭐 댓글을 하든 어쩌든 연락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저를 거울 삼아서 건강 관리하시고, 뭐 건강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따져서 건강 관리하시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 짧은 시간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1강부터 마지막 강까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신 분은 교재를 구해서 한번 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다시 한번 그 강의를 찾아서, 뭐 16강이다 하면 16강 찾아서 한번 들어보고 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평균 85점에서 90점 맞을 겁니다. 무난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제가 쉽게 넘어간 데는 그렇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적은 거니까, 또 다시 한번 반복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 145시간 강의인데, 책은 한 1100페이지 된다 했죠. 145시간 강의인데, 이것은 우리가 면허를 따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제가 모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이 편안해서 책 보기도 쉬우니까, 그때는 좀 전문 서적을 구하든지 도서관에 가가지고 한 번씩 관심 있게 보시면 훨씬 더 깊은 지식, 더 좋은 지식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이 합격하면 끝이 아니라 이것은 기초 지식이다. 나머지는 스스로 재미있게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비행 하시기 바랍니다. 더 여유가 있으면은 PPL 자가용도 하시고, 뭐 자가용 이상까지는 뭐 할 필요 없겠죠. 우리가 뭐 어떤 말 그대로 상업용 비행기 조종하시려면은 비행학교 들어가서 하시면 좋지만은, 자가용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 145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